DNC 키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DNC 키친의 박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질환은 FCE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FCE, 척수 쪽으로 가는 혈관에 혈전이 생겨서 그 혈관이 막힘으로써 척수에 적절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서 허혈성 손상을 입게 되는 이 질환을 FC라고 하는데, 이 질환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꾸 뭐 에비던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거 관련된 논문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논문은 Review of Fibrocartilaginous Emboning Myelopathy and Different Type of Paracute Non-Compressive Intervertebral Disc Extrusion in Dogs and Cat 이라고 하는 리뷰 논문이고요. 리뷰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논문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신기한 케이스 아니면은 보고가 되지 않은 케이스들은 개별적으로 단발 케이스 논문을 쓸 수는 있는데, 이런 단발 케이스들이 모이고 리트로스펙티브하게 이제 예전에 치료했던 환자들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스터디를 한 논문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고, 리뷰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전문 대가들이 그 기존에 나와 있는 논문들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리뷰하는 식으로 그 논문을 발표하는 그런 논문이기 때문에 훨씬 논문의 퀄리티가 높게 되는 거고, 이 논문은 프론티어라고 하는 SCI급 논문에 2015년도에 등재가 된 논문입니다. 그 얘기는 에비던스가 있다, 이거 보고 믿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FC라고 하는 질환은 쉽게 말하면 머리에 풍 오는 것처럼 척수에 풍이 오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게 FC라고 하는 질환과 그 다음에 제가 Non-Compressive Intervertebral Disc Extrusion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ANNPE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스크가 터지면은 그 디스크 물질이 MRI 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는 그 물질을 꺼내지는 수술을 하면 되지만, ANNPE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터지긴 터졌는데 Non-Compressive라고 했잖아요. 압박을 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MRI를 찍어서 봤을 때 이게 FC와 ANNP와 척수염, 요 세 가지를 실은 감별하는 게 좀 어려워요. 예전에는 낮은 사양의 MRI를 갖고 찍었을 때는 이 뭐 FC나 ANNP나 마이엘라이티스 같은 거를 구분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MRI 사양이 높아지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씩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조직 검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완벽하게 확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종합을 해서 이제 이걸 진단을 하게 됩니다. FC 같은 경우에는 보존 치료를 합니다. 보존 치료라고 하는 건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이제 그쪽에 염증이 생길 수 있죠.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좀 해주고, 뭐 운동 같은 재활을 계속 해가지고 근육이 위축되지 않게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치료들을 하면서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한 3주, 4주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어요. 혈액순환 개선제 같은 걸 쓰고. ANNP 같은 경우도 FC와 비슷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기는 하지만, 이제 진통제를 보통 쓰게 되고, 침 치료나 다른 이제 재활 치료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데, MRI 검사상에서 FC와 ANNP를 구분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보통 ANNP는 디스크 물질이 어쨌든 외부로 터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척수에 박히는 거예요. 쭉 흩어져 박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MRI상 D2에서 허옇게 보이는 그런 영상이 보이는 건데, 그 디스크 물질 자체가 MRI상에서 조금 작아져 보입니다. 이 작아져 보인다는 건 거기 있던 게 딴 데로 갔기 때문에 작아져 보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FC와 ANNP를 좀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호발 부위가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호발 부위, 많이 발생된다는 부위죠.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FC가 6번 경추에서 2번 경추 사이, 그 다음에 요추 4번에서 세크럼 3번 정도, 이쪽 레벨에서 그 FC가 많이 발생이 되고, 보통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T3에서 L3, 보통 T12에서 L2 이쪽 부분에서 이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병변이 T12번에서, 그러니까 T12라고 하는 거 흉추예요. 흉추 12번에서 요추 2번 사이에서 그런 게 좀 보인다라고 하면은 ANNP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고, 경추 쪽에서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FC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겠죠. 고양이에서도 발생이 될 수 있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경추에서 많이 발생이 되곤 합니다. 자, 이런 걸로 가서 구분을 하는 거고, 증상 같은 경우에는 경추 쪽으로 문제가 오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증상 자체가 FC나 ANFP나 서서히 진행되는 게 아니고 퍼아큐트하게 발생이 됩니다. 즉 6시간 전까지 멀쩡했던 아이가 6시간 만에 급격히 증상이 나타나면서 애기가 못 걷고 못 움직이고 옆으로 누워있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FC 같은 경우가 이제 노령견에서도 자주 발생을 하겠죠. 예후가 안 좋을까봐 이제 치료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의외로 FC가 의심이 되면은 기다리면은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디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약을 막 쓴다거나 아니면 머리에 내염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테로이드를 막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진료가 산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치료를 이어가시면 되고, FC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예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 라는 내용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